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CCS 승부주로 주셨던 거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조금 이제 수익 실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좋겠습니까? 단기적인 이슈였고요. CCS가 이제 올랐었던 게 컨텀포트 쪽에서 상온 초전도체 제작 주장 이슈 때문에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사인을 좀 드리고 시가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내려오긴 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하단 자리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수하기 좋은 단가 자리는 한 2,700원대 이하나 2,600원대 맞는 것 같고요.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여차하면 또 빠져나오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드릴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조정이 깊다 하시면 관심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승부주로 주셨던 CCS 리뷰까지 받아봤고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 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 갤럭시아 SM, 명문제약, 앞타머사이언스, 바이오플러스 있고요. 7월 들어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하드캐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후에도 비만 당뇨 치료제는 물론이고요. 코로나19 변이 관련 종목들까지도 주목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 추가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보셔야 될 게 이제 갤럭시아 SM하고요. 머니트리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트럼프 진영 쪽에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라. 금 있죠, 금, 골드, 금보다 시가총액 자체가 커질 거다라고까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해리스 진영에서도요, 빠르게 좀 비트코인 쪽이나 가상화폐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일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 이 가상화폐 쪽의 움직임은 괜찮을 겁니다. 특히나 뭐 국내도 세금 유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이 시간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갤럭시아 SM 차트를 보시면 고점 자리가 3,500원대부터 4,000원까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자리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한 번의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되 이거는 스캘핑 영역입니다. 뭐 단타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치고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만 오늘 대응하시는 것부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6%대 상승이 나왔어요. 올라왔었던 게 명문제약이 고혈압, 당뇨, 멀미, 치매 치료제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게 있는데요. 추이상으로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 자리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당겨보자면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력폭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려봤을 땐 저 위에 굴려 계신 분들이 한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올려치더라도 그나마 맞고 떨어질 자리는 3,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고요. 크게 간다면은 5,000원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볼 종목은 아니라 좀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가 또 눈에 띄는데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도 큰 급락 나오고 좀 반등 포인트가 좀 있기는 했는데 이게 또 시간으로 좀 올랐습니다.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 시장 진출한다. 이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등 포인트가 나왔지만은 이 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라인 그어드릴게요. 가격적으로는 6,100원, 200원대 될 것 같아요. 6,200원 될 것 같네요. 여기 자리 돌파가 나오면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자리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관련된 분석 잘 들었고요. 대표님, 그리고 이제 개장주에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 및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일단 금융주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제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도 다 말씀드렸지만 특히 금융주가요. 실적도 실적인데 또 하반기 배당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피난처로 생각하면서 금융주를 또 담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이제 관련 금융주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6%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4%대 나왔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11%가 올랐거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자리 돌파, 신고가 패턴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정 고점 자리에서 보시더라도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도 보이는데 이게 실적도 실적인데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 많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그 이후에 배당 자체가 점차적으로 더 커지는 그림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9월부터 예측이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부분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 실적으로 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또 3분기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다만 내년부터의 실적은 올해보다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어찌됐든 올해 많이 풀어낸 자금을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빌미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거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큰 비중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중으로 보시고요. 많이 오른 만큼 급한 대응은 자제하시고 현재로선 제 판단은 매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대표님 의견은 하반기에 좋긴 좋으나 내년에는 실적을 장담할 수 없고 일단 지금 부분은 일단 매도 관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가 매우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분기 실적을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GS건설이 흑자 전환하는 깜짝 실적을 보이면서요. 또 건설주의 훈풍을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삼성 E&A 같은 경우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모습.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또 건설주 아니겠습니까? 자, 대표님, 건설주에 대한 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조금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GS건설이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9%대 상승이 나왔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작년 11월 달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7월에 나왔었고 7월 초에 그리고 한 차례 횡보하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2만 원대 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살자 이슈로 좀 힘들었었던 부분을 실적으로 좀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회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국내 이제 건설 업체들 보면 결국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E&A 같은 경우나 현대 쪽이나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그림을 예측하거든요. 현대건설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하는 포인트도 조금씩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확실한 것은 바닥은 좀 확인됐다. 특히나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는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최근에 많이 돌렸습니다. 6월부터 해서요. 크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에 해당하는 자리가 우선은 2만 8천원대 되긴 하지만 이 자리를 조금만 상승을 더 주면서 가준다면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도 현재 삼성 E&A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퍼펙트한 매수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은요. 야 빨리빨리 사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등에서요. 정말 많이 삽니다.
외인들도 싸그리 매수입니다. 개인만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수준인데요. 조금만 힘내준다면 다시 전고점에 테스트하는 부분 37,800원짜리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우리 건설주 투자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한 10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조선주처럼 좀 건설주도 경기가 좀 슈퍼사이클이 도래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기회에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빛내주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조금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꾸준하게 요 몇 개월이랄까요? 좀 상승 흐름이 많았어요. 종목들로 보더라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고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꽤나 오랫동안 한 6개월 내 갇혀 있었던 고점 돌파를 못했었던 그 그림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가 이슈가 굉장히 큰데, 이게 트럼프 진영도 그렇고요, 해리스 진영도 그렇고, 두 진영 다 제약바이오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분을요. 그럼 약간의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생물과학법 이슈도 있고요. 국내의 제약바이오주들은 어찌됐던 최소 연말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CDMO 기업들이나 CMO 기업들이 흐름 자체가 왜 좋아지는지, 국내 작은 종목들이 왜 상승을 하는지, 걸핏하면 관련주들이 왜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딱히 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이죠. 수급상이 크게 터져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터지기도 하고요. 대체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셔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지만, 한동안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반도체 AI 기업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을 보고 대응한다. 이거 이슈가 마저 고민할 거 없이 조그만 이슈에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을 항상 알리는 신호는 셀트리온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이 박스권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모습. 자, 예전에 셀트리온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승부주 왠지 또 제약바이오일 것 같은데 맞죠? 네, 오늘은 가지고 나온 게요. 명문제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너무 길긴 하니까 그래도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볼게요. 차트는 주봉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쌍저점이라 할까요? 10년 전에 저점 바닥을 체크한 모습이 포착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래 들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 바꿔서 가고 있는데, 명문제약 식욕 억제제 이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멀미, 치매 치료 등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은 굉장히 깔끔하죠? 일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물론 짧게 한 1년 정도 이상의 자리를 봤을 때는 걸리는 부분이 2023년 초나 2022년 하반기 때의 매물벽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만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물벽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닥에서 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가면 정말 크게 갈 수 있고요. 짧게 가더라도 그냥 제한적인 하락일 겁니다. 그래서 명문제약을 가지고 나왔고, 매수가는 좀 조정 보셔야 됩니다. 2,500원, 2,6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제가 3,3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셔야겠죠. 손절가 2,400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명문제약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차트상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뇨나 치매, 고혈압 등 이렇게 치료제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더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호의 템베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1라운드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2라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